안녕하세요. 저는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이 하나 있는 50대 여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한다던데, 그래서인지 저희 딸도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도 결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른 시집 가. 그러고 있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딸은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말을 해요. 뭐 어미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 딸도 결혼할 마음을 가지지. 그러지 못해서 저 때문에 이 애가 그러나 싶기도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딸에게 많이 미안해요. 세상에 나게 해놓고 좋은 것, 즐거운 것보단 맘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말이에요. 오늘 문득 실화 사연을 듣다가 제 얘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이야기 공감하면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을 함께한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술자리였어요. 당시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던 저는 친구 생일 파티를 위해 술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은 친구 애인이 데리고 온 남자였죠. 키가 작고 왜소한 체형인 저와 달리 그 사람은 키도 크고 몸도 좋았어요. 운동선수 마냥 덩치가 좋아서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애들이 키가 많이 크던데 그 당시엔 180cm 되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 마치 거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초면이었고 서로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셨어요. 생일의 주인공인 친구를 축하해주며 하하호호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고 저도 술 기운이 몸에 퍼져 웃음이 해퍼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죠. 희주 씨는 웃는 얼굴이 진짜 예쁘네요. 네? 저요? 네.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영이 작업 들어가는 거야? 희주 마음에 들어? 작업은 무슨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야, 희주야, 지영이 어때? 둘 다 만나는 사람 없는데 한번 만나봐. 지영이 쟤 괜찮은 애야. 왜 그래? 그러지 마. 갑작스럽게 들어온 외모 칭찬에 술이 갑자기 확 깨는 기분이었어요. 당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저였기에 낯선 남자의 관심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저도 그 사람이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선뜻 관심 있다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다시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았죠. 그 이후 간간히 그 사람이 생각났었어요. 하지만 잠시 스쳤던 사람이라 생각하고 곧 잊어버렸는데 친구 애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평소에 술자리를 자주 가졌던 사이라 저도 문상을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또 보네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나 그때 희주씨 만나고 나서 생각이 계속 났었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연락처를 못 물어봤어요. 오늘 번호 줄래요? 네? 전화번호요? 뭐 하자는 건 아니고 친구예요, 우리 친구. 친구 하자는 말에 거절도 못하고 번호를 줬어요. 아니, 그때는 솔직히 좋았어요. 문상을 갈 때도 혹시 얼굴을 보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니까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그렇게 만남이 이어진 얼마 뒤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게 된 거죠.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배려심도 깊어서 함께 있으면 제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아껴주진 않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에 저는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마음을 주기 시작하니 속절없이 빠져들었고 데이트하는 내내 자기 엄마와 전화를 수시로 주고받는 모습마저 효심이 깊은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리니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순진하게 말이에요.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제 나이 25살, 그 사람은 30살이었는데 결혼 정년기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있을 때라 앞뒤 재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콩깍지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죠. 저는 남편의 다정함과 배려심이 저에게만 향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아주 대단한 착각이었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수시로 엄마와 주고받던 연락들, 연애할 때는 효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마마보이여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시어머니의 인형이었던 거죠.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 때 이거 커플로 입자. 예쁘지? 진짜 예쁜데? 이 색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색인데. 엄마 거도 하나 더 사지. 어머님 거? 응. 여행 갔을 때 셋이 같이 입으면 예쁘잖아. 사진 찍기도 좋고. 뭐? 어머님도 여행 같이 가셔? 당연하지. 우리 둘만 어떻게 가. 엄마한테 얘기해놨는데? 엄마도 벚꽃 진짜 좋아하시거든. 재밌겠다. 그지? 나한테 왜 상의도 없이 어머님한테 말했어? 당연히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같이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끼게 된 거예요. 물론 가족이니 같이 갈 순 있죠. 하지만 이번 여행은 남편과 둘이서 가는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간다고 하니 게다가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가족이라 당연히 같이 간다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속상했지만 어쩌겠어요. 별말 못하고 함께 여행을 갔고 여행지에서 저는 남편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남편 저 시어머님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이미 혼인신고에 도장이 마른 뒤에야 실체를 알게 됐어요. 시어머님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희 집에 오셨고 남편의 옷은 모두 시어머님의 허락을 받은 뒤에 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속옷까지도요. 쉬는 날에는 함께 놀러 다녔고 부부 사이의 사소한 결정들 모두 시어머님의 개입이 있고 나서야 결정할 수 있었어요. 답답하고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미치겠더군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가 됐어요. 겨우 1년 사귀고 결혼할 때 친구들이 좀 더 알아보라고 말렸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강행한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됐죠. 시어머님은 자기 말 잘 듣는 아들과 짝짝꿍이 돼서 저를 왕따시켰고 어린애들 하는 짓거리 같은 행동에 기가 막혔어요. 심지어 남편은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오는 것보단 시댁에 들렸다가 올 때도 종종 있었는데 피곤하다며 자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들을수록 기가 차지 않나요? 당사자인 저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이 남잔지 시어머님인지 헷갈리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기로 했죠. 이혼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임신이네요. 축하합니다. 정말 임신인가요? 네, 5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여기 아기 집 보이죠? 이 초기니까 엽산제랑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 산모 왜 우세요? 눈물이 왜 나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몸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어요. 이미 혼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갔는데 역시나 임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임신이라면 이혼은 어려운데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기쁨보다는 속상한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곧 어머님께도 이 소식이 전해졌죠. 결혼하고 반년은 넘었으니 임신할 때가 되긴 했지. 항상 몸놀림 조심하고 먹는 것도 가려 먹고 해라.
우리 집안이 지금은 이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야. 뱃속에 생긴 아이는 너 애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아이고. 네, 어머님. 제 뱃속의 아이가 제 애가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어머님 당부 말씀에 알겠다고 공손히 대답은 했지만 마음 깊숙이 반감이 들었어요. 그저 축하한다는 한마디면 끝인 것을 꼭 그렇게 말을 보태서 제 기분이 상하게 하려는 건지. 어머님을 좋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님도 너무나 싫었죠.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뱃속에 이제 겨우 움트기 시작한 생명을 엄마가 돼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돌렸고 아이를 낳아서 남편과 바른 부모가 되어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속상해도 아이만 생각하며 참았고요. 아이는 10달 동안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님이 서운한 티를 내셨지만 그 정도는 양호하다 여겼어요. 저는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표정만 싹 하시고는 별 말씀 없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아들 낳을 때까지 자식 낳으면 된다고 여기셨기에 그렇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딸아이 하나만 낳고 안 낳을 작정이었거든요. 당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제 속내가 그렇다는 걸 시어머님이 아셨다면 온 집안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도 눈치가 있어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죠. 딸을 낳고 저의 독방 육아가 시작됐어요. 자식이 태어나도 남편의 행동은 여전했고요. 어쩜 그렇게 하던 대로 하는지 아이가 밤에 울어서 잠을 잘 수 없다면서 딸이 돌이 될 때까지 시어머님 댁에서 살았어요. 저 혼자 아이와 하루 종일 24시간을 보냈고요. 결혼한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본인 집에서 자려고 하면 타일러서 돌아가도록 해주시진 못할 망정 어이시구나 하고 둘이서 잘 살더라고요. 이럴 거면 저랑 왜 결혼을 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효정이 많이 컸네. 이젠 혼자 앉을 수도 있어. 오르르 까꿍. 당신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뭐가? 계속 어머님 댁에서 살 거냐고. 에이 그건 아니지. 여기가 우리 집인데 다시 여기 와야지. 효정이 다음 달이 돌이야. 애가 당신이 아빤지도 모르고 낯설어 하잖아. 이게 대체 뭐야? 나 혼자 아이 보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서 살고.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냐고. 요즘 당신 스트레스 많은 거 아니야? 왜 애 듣는 데서 화를 내? 내일 목욕탕 다녀올래? 당신이 효정이 봐줄 거야? 에이 효정이 지금도 나보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봐. 당신이 데리고 다녀오면 되지.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량처럼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딸은 자기 아빠도 몰라보고 울어대고 시어머님은 아들이 없으니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발걸음도 뚝 끊어버리고 이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남편은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들로 괴로웠죠. 밤에 아이를 재우고 혼자 있을 땐 맥주 한 캔에 눈물 흘리며 잠들곤 했는데 그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술 없이 잘 수도 없는 상황이 됐죠.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도 될 것 같아 무서웠어요. 아이 돌잔치를 하고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죠. 돌잔치 날 시어머님이 남편더러 아들 혹시 못 자겠거든 엄마 집으로 와 알았지?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나모이네 마마보이에 얼마나 싫으면 둘 다 꼴도 보기 싫을까요? 이런 사람들인 걸 왜 눈치채지 못하고 덜컥 결혼까지 했는지 지난날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시어머님이 이번엔 아들 낳으라고 저를 못살게 구셨어요.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는 집이면서 대를 이을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며
첫째가 돌이 지나자마자 닥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애기 소식 없니? 너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효정이 낳은 것 보면 영 하자 있는 몸은 아닌 것 같은데 둘째는 왜 이렇게 안 생긴다니? 때가 되면 생기겠죠. 그때가 언젠데? 너 자꾸 나이 먹어가는데 얼른 낳아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임신이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러신다고 덜컥 애가 생기진 않아요. 어머, 이 말 뻔세 좀 보게. 너 이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한테 큰 소리 내라고? 어휴, 근본도 없이 무식한 집안인 줄만 알았더만 자식 교육 시켜놓은 꼬락서니 보랐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함부로 하세요? 네가 잘해봐라. 부모 욕먹이는 것들 다 자식이지.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님! 어머님은 남편이 시댁에 있을 때는 저희 집에 걸음도 안 하시더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는 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으로 오셨어요. 왔다가 식사하시고 밤이 늦었다면 자고 가는 날도 종종 있었는데 방은 갑갑하다시며 꼭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둘째 가지라고 성하시면서 거실에서 주무시는데 맘 편히 뭘 하겠어요. 식사 챙기는 것도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인데 밤에 자는 것도 도통 편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감시받는 기분도 들어서 저는 딸과 작은 방에서 아예 잠을 자버렸죠. 어머님 계실 땐 남편도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요. 상황이 그러하니 둘째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애초에 저조차 둘째는 갖기 싫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이러한데 둘째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낳으면 또 독박육아 뻔할 거고 남편은 또 못 잔다고 시댁에 갈 거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애를 둘씩이나 혼자 본다니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더 안심이 됐고요. 이후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참고 참으며 살았어요. 딸아이 크는 모습에 위안 삼으며 한량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부부관계를 잘 유지했죠. 사실 그 10년이란 세월에 헤어지려고 했으면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왜냐고요? 남자가 무능력했거든요. 집에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리고 저는 경력이 단절됐고 그럼 남편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줘야 생활을 할 텐데 월급을 받으면 오다가 꼭 다른 곳에 가서 그 돈을 쓰고 왔어요. 월급을 온전히 제 손으로 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 말 다 한 거죠. 내가 오늘은 집에 바로 오라고 했지. 대체 어디 갔다가 온 거야? 아우, 술 냄새. 술 마셨어?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늦게 올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지. 여자가 왜 이리 땡땡거려? 월급은? 당신 월급은 다 어떻게 했는데? 월급? 내가 동생들한테 기분 좀 냈지. 우리 마누라도 내가 보너스 좀 줄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형편에 당신이 남 챙길 때야? 집세 내고 뭐 내고 하면 생활비도 없어.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한다고. 그럼 손가락 좀 빨어. 그러면 되잖아. 에이, 기분 잡치게. 효정이 아버지, 우리 제발 평범하게 좀 살자. 내가 뭐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내가 안 평범한 건 또 뭔데? 돈을 벌어다 줘도 지랄이야, 지랄이. 그럼 네가 나가서 더 벌어오던가. 물론 저도 일을 하러 다녔어요.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런데 제가 벌어서 보태면 뭐해요? 남편은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데 낚시에 등산에 당구 모임에 조기축구회까지 모두 술 마시러 다니려고 하는 모임들이었고 거기서 어울리는 여자들이랑 연락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장비나 운동복 같은 것도 계절마다 사 입고 회비도 여러 개가 되니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고 벌어도 구멍이었죠. 남자가 생활력도 없고 이렇게 한량처럼 하는데 어느 누가 붙어 살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저는 매달 적자가 나도 참았어요. 왜냐고요? 내 딸 때문에요. 내 딸에게 그래도 멀쩡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서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참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인간이 같은 동네 여편네랑 바람이 난 거예요. 너 내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알았지? 언니 왜 그래요? 내가 방금 뭘 듣고 왔는지 알아? 내가 손이 떨려서 나 참... 뭔데 언니 왜 이리 뜸을 들여? 효정 아빠 바람 났단다. 너 알고 있었어? 바람?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시장 앞에 술집 있잖아. 왜 그 여자 혼자 찾게 하는데? 알지.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여자. 세상에, 그 여자랑 효정 아빠랑 바람이 났대. 내가 이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진짜야? 확실해? 아니 대낮에 가게 문 닫고 그 짓거리 하고 있었다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본 사람도 있단다. 참나. 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절대로 가만두지 마. 동네에서 친한 언니가 내 남편의 바람을 얘기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군요. 얼마 전에 생긴 술집이었는데 여자가 혼자서 하는 곳이었어요. 이혼하고 혼자가 됐다던데 옷은 또 얼마나 나한하게 입는지. 소문에 그 여자 안 건드린 남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문란하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뭔가 꼬투리 잡힐 일이 있었으니 소문이 그렇게 났겠죠. 언니의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질 않기에 그 술집에 있나 싶어 씩씩거리며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여자를 붙들고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술집 안으로 당장 뛰어들어갔어요. 야, 이 인간아, 너는 정말 뭘 해도 안 된다. 내가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 당신 여기 웬일이야? 웬일? 웬일? 옷이나 똑바로 입어. 당신 이 여자랑 바람났니? 아니야, 나 지금 술 마시고 있잖아. 너희 둘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다 소문났어. 소문 다 났다고. 이 사람이 아니라는데. 술만 마시고 있었다며 발뺌하는 사람이 말과 다르게 뭘 했는지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입술에는 바르지도 않는 빨간색 립스틱이 잔뜩 발려져 있는 걸 보고 눈이 확 돌겠더라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여자를 찾았더니 주방에 들어가선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라고 면상이나 똑바로 보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 지은 죄는 아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섬주섬 바지를 챙겨 입는 남편을 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얼마나 더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서럽고 서글프고 시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신혼 때부터 독수공방하게 하더니 이제는 다른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나를 이렇게도 상처 주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남편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가게를 뛰쳐나와 집으로 갔어요. 큰 여행 가방을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엄마, 왜 그래? 어디가? 효정아,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끼리 나가 살자. 그래도 되지? 우리끼리? 엄마, 울지 마. 왜 울어? 효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딸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이런 부모밖에 되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죠. 한참 동안 울다가 눈물을 닦고 다시 짐을 쌌어요. 그리고 각서도 하나 준비했죠. 이 인간이랑 이혼까지는 안 해도 별거는 해야겠다는 결심에 따로 살겠다는 각서를 준비해 그 인간 지장을 찍었어요. 물론 술에 취해 뭔지도 모르고 손가락을 갖다 대줬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장을 찍었다는 것만 중요했죠. 이튿날 잠에서 깬 남편은 각서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당신 이거 뭐야? 사람 술 취했는데 이런 지장이나 찍게 하고. 이건 중상모락이야. 억지로 찍은 거 아니야. 당신이 찍었지. 별거 해. 따로 살아. 효정이 결혼할 때까지만 별거 하고 그 후엔 이혼해 줄게. 미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난 별거 절대 안 해. 왜 안 해? 각서대로 해. 아니면 그년이랑 같이 경찰서 갈래? 내가 소송 걸어줘.
야, 살살해. 왜 이렇게 세게 나와? 나 그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았어. 근데 이건 아니지. 바람 피워서 온 동네 쪽팔리게 만들고 우리 딸 이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그게 아빠냐? 너 같은 인간이랑 한시도 같이 못 있어. 그러니까 돈 줘. 아니면 이 집 팔아서 나누던지. 안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에게 저도 난리쳤어요. 꼭 별거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돈 달라고요. 제가 지지 않고 우기자 자기 엄마까지 불러서 저를 공격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바람 피우고 한량짓 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져줄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한참 대치한 끝에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어요. 집은 남편이 살고 저에게 아이와 지낼 집을 구해주기로 했고요. 저한테 집 뺏길까봐 머리 쓰는 게 다 보여서 사람이 참 가짱게 보였죠. 머리 써봤자 나중에 이혼할 땐 재산 분할 들어갈 텐데 속으로 용 쓴다 하며 실컷 비웃어줬어요. 드디어 그 인간을 안 보고 살게 됐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세상이 달리 보이고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편해지니 딸도 표정이 밝아졌고 둘이서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 아니었고 마음이 편하니 웃음이 나는 거였죠. 가끔 동네 지인들에게서 그 인간 소식을 들을 땐 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법으로는 엮인 몸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남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딸과 단둘이 살면서 다 좋았지만 제가 벌이가 좋지 않아 그게 좀 힘들었어요.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에 과외에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형편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끼고 또 아껴서 생활해도 제가 적게 버니까 늘 부족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기운이 빠지면 딸도 흔들릴까봐 늘 웃으려고 했고 힘들지 않은 척을 했죠. 그런 저의 노력을 하늘도 아셨을까요? 저와 딸에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을 가져다 주셨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엄마 딸. 축하해줘서 고마워. 선물은 큰 거 못 샀고 이거 받아요. 뭐야? 편지? 응, 선물 대신 편지야. 고맙다, 내 딸. 딸이 제 생일이라고 써준 편지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쓴 편지에는 늘 고맙고 사랑한다는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죠.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더 뜻깊고 소중한 선물이었죠. 엄마,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 좋아서, 감동해서 눈물 나는데. 엄마, 내가 복권도 샀거든? 이거 긁어봐. 이게 뭐야? 이것도 선물이야? 응, 당첨금 다 엄마 거. 그래, 긁어보자. 가만히 있어봐. 동전이 어딨더라?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서 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긁다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믿을 수 없게도 1등이 당첨됐어요. 그동안 수없이 긁었던 복권들이 제대로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1등이라니 헛것을 보는 것 같아 눈을 씻고 다시 봐도 1등이었어요. 딸과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보다가 와하하 웃어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1등이야? 엄마, 이거 1등 하면 돈 많이 나와? 3억. 3억이야, 효정아.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야, 엄마 너무 잘 됐다. 효정아, 네 덕분이야. 모두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다시 보고 또다시 봐도 1등이었어요. 내 딸이 선물로 준 복권이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가서 환전을 했고 세금을 뗀 나머지 돈을 수령했어요.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면서 몇 번이나 숫자를 셌는지 몰라요. 제 통장에 찍힌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이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딸과 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이사를 갔어요. 오래된 빌라에 전세로 살았는데 좀 더 깨끗한 집으로 전세를 갔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빌린 돈을 갚고 은행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딸이 대학에 갈 때 쓰려고 저축을 해뒀죠. 이 3억이란 돈이 한 번에 생기니 그때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생활비도 모자란데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낼 생각에 앞이 막막하던 차였거든요. 딸 덕분에 고민 없이 원하는 대학 보내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던지 마음이 편해지니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싶어 모든 게 감사했어요. 마음 편히 지내던 어느 날 딸이 조심히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 할머니? 네 친할머니 말이야? 왜? 그동안 전화 온 적 없었잖아. 아빠가 사고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다는데? 뭐라고? 식물인간?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그동안 안 보고 살아서 편하다 했던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고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됐죠. 시어머님은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딸의 말이 맞다고 했어요. 너랑 살 때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았는데 너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애비 정말 힘들어했다. 어머님, 그 일 왜 다친 거예요? 식물인간이라뇨? 차 사고가 났었는데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나도 너무 속이 탄다. 계속 우시는 바람에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이야기를 들어드리다가 끊고는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딸을 데리고 어머님이 알려주신 병원으로 갔어요. 시댁 먼 친척 중에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곳에 입원을 했더군요. 온통 환자뿐인 그런 곳에 들어가니 아픈 사람들이 병실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친척 도움으로 1인실에 있었고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아이고 어서 와라. 효정 어서 들어와. 전에 본 적 없이 반기시는 어머님을 보며 마음이 씁쓸했어요.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좀 좋았을까. 지나간 시간이 떠올라 입 안이 썼죠. 애비 불러도 답 없이 계속 차기만 해. 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말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효정 아빠 눈 떠봐.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이 시꺼멓고 살이 다 빠져 깡말라 있었어요. 깨우는데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한때는 원망도 하고 미워도 했지만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곁에 앉아 손을 잡았는데 눈물이 멈추지도 않고 계속 흘렀어요. 딸도 제 곁에 서서 아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었고요. 나를 힘들게 할 바에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 악담을 퍼부은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팠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어머님과 병실 밖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고 난 지 꽤 됐는데 그동안 병원비가 밀려 병원에서도 자꾸 독촉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애 데리고 혼자 사는 게 힘들까봐 알리지 않았다며 또 눈물 흘리는 시어머님이셨어요. 예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시어머님은 저더러 여유가 되면 병원비를 좀 내달라고 하셨어요. 애비 얼굴 시커먼 거 봤지? 의사 선생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해서. 애비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타게 되면 병원비랑 다 주마. 당장 우리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응? 어머님, 제가 돈이 어딨어요. 그럼 어쩌니? 기댈 곳은 너밖에 없는데. 또다시 어머님의 눈물이 시작됐고 난감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복권 당첨으로 받은 돈이 통장에 있었지만 그건 딸을 위해 쓸 돈이었어요. 나중에 보험금을 타서 준다고 하셨지만 그게 언젠지도 모르고요. 자꾸만 갈등이 됐지만 아픈 사람인데 그래도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돈을 해주기로 했고 밀린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시라고 3천만 원을 드렸어요. 시어머님은 고맙다며 몇 번이나 저에게 인사를 하셨고요. 집에 딸과 돌아왔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인데 누워있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식물인간이라니.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홀로 눈물도 많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종 찾아가 어머님 대신 돌봐주고 얼굴 보고 오는 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얼굴을 보러 갈 때마다 시어머님은 검사비가 들어간다며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몇 번 드리고 나니 어느새 8천만 원이나 드리게 됐더군요. 나중에 보험료 나오면 다 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믿고 그렇게 드렸어요. 못 받게 되더라도 딸의 아빠고 내 남편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쉬는 날을 맞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 갔어요. 비워둔 지 꽤 돼서 온 집에 먼지와 쓰레기가 잔뜩이었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해두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이 아프니까 딸이랑 다시 여기 들어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나가 살긴 했지만 딸이 나고 자란 집이라 애착이 갔거든요. 정리를 다 하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어 집을 나섰어요.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예전 연애할 때가 생각났죠. 그땐 서로를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했는데 어쩌다 이제는 이런 모습이 됐는지 예전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 후 종종 집에 들러 청소를 했는데 그날도 분리수거 날이 돼서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어요. 박스를 한창 버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른 체를 하더군요. 남편 다 나았던데? 저번에 식물인간 됐다고 했잖아. 세상에 진짜 기적이란 게 있나 봐. 어제 보니까 요 앞 식당에서 밥도 엄청 먹더라. 무슨 소리세요? 제 남편이요? 밥을 먹어요? 요 앞 사거리 있잖아. 거기서. 근데 이런 말 해도 될까 몰라. 그 예전에 바람났던 그 술집 여자랑 같이 있더라. 모자 쓰고 가려도 내 눈은 못 속이지. 분명해. 진짜요? 정말이요? 그렇다니까 그러네. 사람 말을 못 믿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식물인간 된 남편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하니까 흘려 넘기기엔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죠. 간다는 연락도 넣지 않고 곧장 갔죠.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결국 보고 말았어요.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할 사람이 앉아서 빵을 먹고 있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마시면서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이어폰을 끼고 있어 제가 온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지 멀쩡히 앉아서 빵에 커피까지 먹으며 뭐가 재밌는지 깔깔대고 웃는 남자. 그게 식물인간 내 남편이었어요. 저는 바로 다가가 이어폰을 확 잡아채고 빵이 담긴 그릇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어있는 컵을 들어 그 인간 얼굴에 뿌렸죠. 아이 차가워! 이게 뭐야? 여보. 너 연기 잘한다. 아주 연기 대상감이야. 웬일이야? 오늘 안 오는 날이잖아. 오늘 안 오는 날이잖아? 야, 이 사기꾼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마누라랑 자식한테 구라를 치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말 듣기 싫어, 이 사기꾼 새끼. 식물인간이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눈알을 돌리는 게 다 보였어요. 너무 열이 받은 저는 그 인간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병실로 들어왔죠. 가짜 식물인간 아들 몸 닦아주려고 물수건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아들한테 손 떼! 엄마 살려줘! 둘이서 짜고 나 속인 거죠? 모자가 아주 사기꾼이네, 사기꾼! 연기를 어쩜 그리 잘해? 야, 이거 안 놔? 이 인연이? 이거 놔! 짝! 남편 놈 머리털을 안 놓고 쥐고 있자 시어머님이 저에게 달려들어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지금 때릴 사람이 누군데 이러나 싶어 저는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놓고 그 인간 얼굴에 왕복 싸대기를 날렸죠. 짝짝. 그러자 남편은 아프다고 울상이고 시어머님은 더 화를 내며 제 얼굴에 왕복으로 따귀를 때렸어요.
저도 지지 않고 그 인간 얼굴에 왕복에 왕복으로 싸대기를 날려줬고요. 짝짝짝짝. 어머님,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화낼 사람은 저예요, 저! 이게 어디... 엄마, 진짜 나 얼굴 너무 아파. 씩씩거리며 그 둘을 노려보고 있는데 타이밍 좋게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죠. 어머님, 자기야, 나왔어. 다정하게 두 사람을 부르며 들어오는 사람은 예전 그 술집 여자였어요. 이혼하고 술집하던 그 여자요. 내 남편이랑 바람났었던. 근데 여전히 사귀고 있었는지 병실로 자기라고 부르며 들어오더군요. 기가 차서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란 인간이랑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상간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고 상황을 잠시 파악하더니 도로 인사하고 나가버렸어요. 거기 서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뒤도 안 보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짓거리가 너무 참신해서 내가 따라가질 못하겠어. 뭐라는 거야, 이년이? 그럼 너 복권 당첨된 거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그래서 나한테 그 돈 뜯어내려고 둘이 이작당한 거야? 작당이라니. 야, 이 인간아. 그 돈 네 새끼 대학 보낼 돈이야. 시집 보낼 돈이라고. 어쩜 생각하는 게 지렁이만도 못하냐? 어? 지렁이라니,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됐고, 법대로 하자. 나한테 식물인간이라고 진단서 보여줬지? 사문서 조작이랑 바람 피운 거 위자료 소송하면 되겠네. 그리고 둘이 나한테 사기친 거 그것도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해. 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 바닥에 빵그릇을 뻥 차주고 병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인 척했던 인간이 저에게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런 모습에 시몬은 화를 냈고 봐줄 요량이 전혀 없는 저는 발로 차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속은 게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열받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무슨 수를 쓰든 그 인간들 꼭 벌받게 해주고 싶어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려면 할 게 많았어요. 씩씩거리며 집에 도착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상간녀더군요.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누가 반긴다고 찾아온 건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싶어 문을 열었더니 털썩 무릎부터 꿇고 앉았죠.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누가 네 언니인데? 나는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는데. 언니, 제발. 나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고 불쌍한 여자예요. 소송 건다고 하던데 제발 봐주세요. 유부남 건드리면서 이런 건 예상했어야지. 어쩌다 보니까 다신 안 만날게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할게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네? 어쩐 일로 눈물까지 질질 흘리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나이 먹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는 게 힘들기도 하겠죠. 울면서 애걸복걸하기에 각서를 받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다시는 동네 유부남들 건드리지 않겠다고, 건드릴 시에 피해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시어머님과 그 인간도 찾아왔죠. 대체 무슨 일인지 와서는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 여보, 경찰서에 갈 거 뭐 있어. 우리끼리 해결하자. 응? 왜? 불리할까봐 이래? 콩밥 먹기 싫어서? 제발 우리 좀 봐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응? 여기 돈도 있다. 이거 3천만 원인데 나머지는 꼭 갚을게. 시몬은 저에게 받아간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돌려주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해주겠다며 사정하기에 저는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법적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딸 아빠인데 너무 야박한가 싶기도 해서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아 봐주기로 했어요. 그 후 우리는 이혼을 했고 재산 분할도 정확하게 했어요. 딸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다시는 아버지랑 할머니 안 보겠다고 했고요.
복권 당첨도 식물인간 사건도 시모가 딸에게 접근해서 알아내고 전한 말이었거든요. 자신을 이용한 게 너무 화가 나서 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식물인간 행세를 했던 전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간암이 발견돼 수술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 치료 중이에요. 낯빛이 좋지 않다 했더니 진짜 아픈 것도 모르고 환자 연기를 했던 거죠.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니 우리 힘내서 살아가요. 행복하세요.